본 방송 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방송 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류마직이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직이 작아요.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류마직이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걸 물어봐 류마직이 작아요.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여러분께서는 지금 화상치료의 명의 한의사 자연재생 한의원 조성준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화상에 대한 개념부터 약간 잡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1도, 2도, 3도 화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원장님? 그냥 1도 화상은 이제 표피만 손상된 화상인데요. 네. 일광 화상이나 흔히 약간 그을린 화상 아하. 이 정도의 범주에 속하고요. 예. 2도 화상은 표재성 2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표재성 2도 화상이라는 것들은 수포가 조금 잡힌 화상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물집이 예. 좀 잡혔다. 이랬을 경우에 좀 가볍게 아하. 화상을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에는 진피층까지 손상이 된 경우인데요. 예. 물집이 좀 터져서 그 안에 이제 가피가 얇게 형성된 화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네. 3도 화상은 피하 지방층까지 이렇게 손상이 돼가지고 굉장히 두껍게, 그러니까 부위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3에서 5mm 이상 이렇게 가피가 형성된 이런 화상으로 보면 됩니다. 주로 예. 저온 화상에 많이 나타납니다. 저온 화상이요? 예. 저온 화상은 뭔가요, 원장님? 저온 화상이라는 것들은 높은 온도에서 화상을 입는 게 아니고요. 네. 40도 이상의 온도에서 장시간 동안 노출이 될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 온돌방에서 네네. 뜨뜻하게 지지고 자는데 그게 이제 체위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고 한 곳을 집중적으로 지지게 됐을 때, 예. 핫백을 배에다가 지속적으로 되게 됐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화상인데요. 네. 처음에 뜨겁지 않고 점점 뜨거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게 뜨겁다는 것들을 못 느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진행이 되면 굉장히 깊은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저온 화상이 요즘 좀 많아요. 네. 이게 뜨겁게 지지는 분들 예. 의외로 많고 전기장판 같은 경우도 그쵸. 저온 화상으로 좀 발생된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실생활에서 상당히 좀 알고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한방 화상 치료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아직도 감이 안 서거든요. 예, 이게 제일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한 건가? 보통 거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드레싱을 하고요. 예. 하루에 한 번씩 침을 맞고 아하. 필요한 경우에는 탕약을 처방을 하고요. 예.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드레싱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드레싱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앞서 이제 드레싱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한의학에서 시행하는 드레싱 어떤 차이가 양반과 있나요? 그러니까 드레싱의 목적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드레싱의 목적이 감염을 예방을 하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새살을 나게 하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양방에서의 드레싱들은 기본적으로 한부가 다치면 소독을 하고 항생제 크림을 바르고 그 이후에 수분 드레싱제를 덮어요. 네. 근데 그 과정이 반복이 돼서 잘 나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악화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항생 연고를 이렇게 바르는 목적 자체가 새살을 나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감염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예. 감염을 막으면 자연스럽게 살은 낫는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 아하. 그렇지 않는 범주의 화상들도 많고요. 또 오히려 이제 환부가 점점점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것과는 별도로 제가 치료하는 드레싱의 방식들은 수비라는 환경을 만들고 새살을 빨리빨리 나게 해요. 예. 정말 눈에 보이게 나게 하거든요. 이거는 확인하기가 너무 쉬워요. 엊그제까지 살이 안 덮여가지고 이렇게 엊그제까지 한 달 동안 치료했는데 안 되는데 그냥 연고를 잘 붙이면 낫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혹은 그 드레싱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고요. 네. 아니 이렇게 드레싱을 하면 그냥 낫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상이 안 나가니까 네. 사진 자료를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자연재생한의원 홈페이지나 네. 블로그, 페이스북도 원장님 지금 있죠. 네. 그러니까 들어가시면은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그 과정이 사진으로 딱 보면 이게 설명이 다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40일, 60일, 뭐 2달 지나서 왔는데 하루하루 제가 사진을 다 이렇게 경과를 찍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덮이는 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자연재생 한의원만의 독특한 드레싱이라고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는 한의사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연고들이 자원고죠. 자원고. 네. 그러니까 자원고에서 아. 변형되고 개량되고 발전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치료 과정에서 자원고도 아주 훌륭한 화상 연고예요. 예. 근데 가볍고 심질성 이동 화상까지도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한데 네. 그 과정에서 발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가끔은 이게 딱지가 생성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을 그 임상 쪽으로 관찰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약재들도 넣어보고 빼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발전돼 온 네. 그런 그 연고죠. 예, 아. 지금 그 자연재생 한의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면은요, 그 화상 연고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자연재생 화상고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그 이름이네요. 예, 자연재생 화상고 이게 자연재생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이제 연고인데 네. 특이한 게 이제 70일간의 숙성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특수 화상 연고 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연재생 한의원만의 어떤 독창적인 예. 무기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화상 치료에서 이 연고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필수적이면서도 어떤 특별한 점으로 이제 보이는 거고요. 예. 그 연고가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아까 이제 좀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고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거. 그 자원고는 이제 많이들 아셔요. 한의원에서도 거의 대부분 있고요. 네. 한의사 선생님들이나 일반 국민분들도 많이 아시는데 요거를 하나 좀 딱 말씀해 주세요. 일반 자원고랑 자연재생 화상고와의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예요. 그 뭐랄까 그러니까 임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예. 어느 순간에 가려움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진물이 아. 많이 나기도 하고요. 네.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건조해지기도 하고 아. 이게 마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랄까 환부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덜 가렵게 하고 덜 진물이 나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빨리 가피를 그러니까 녹아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이런 부분들이 가미된 그런 그 연구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뭐 뭐가 좀 들어가죠, 원장님? 이렇게 그 일단은 살을 나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감염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기 예. 때문에요. 한방에 항생제가 있잖아요. 예. 금은화나 포공룡, 예,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렇죠. 약재들. 황금, 황련, 예. 뭐 황백, 그리고 살을 보기하고 보혈하는 약재들, 당귀, 뭐 황기, 뭐 이런 약재, 뭐 진통작용 있는 백지 이런 약재들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려움증을 많이 그 줄여주기 위해서 선태나 뭐 이런 약재들이 들어갑니다. 아, 그건 원래 자원고에는 안 들어가는 약재들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누구나 한의사하면 생각할 수 있는 뭐 기발하고 특별한 약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배합된 예. 그런 애플의 잡수도 원래 기존에 있는 것들을 맞아요. 컴바인 예. 결합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아이폰이 나오는 것처럼 예.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한 방에 있는 어떤 소양감을 줄여주는 약물, 항염증 약물, 그리고 지금 그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유압시키는 쪽의 약물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 결합을 하셨네요. 예.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결합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기존 자원고보다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결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진짜 그 강점이라고 봐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연고를 가지고도 치료를 못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연고의 힘이기도 하지만 네네. 외우를 아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봐요. 네. 이거 바르면 다 나아요 이게 아니고요. 네네네. 이게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또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많은 이렇게 난관이 생겨요. 그걸 가지고 치료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고 또 어떻게 그 방법을 전환할 것인지 이 고민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홈페이지는 많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사진은 사실 하루하루 변하기 때문에
그냥 쭉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네 이것만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을 판단을 하고 대처하는 것들은 다 빠져 있단 말이죠. 예. 다만 나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낳는 것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연고들을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한의사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배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장님 네. 그 블로그에 보니까 뭐 류현진 선수 발톱 예. 손상됐을 때 네. 그거 연고 바르면은 나을 수 있을 텐데라고 이렇게 적으신 글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야구 선수들이 손톱 발톱이 많이 좀 손상이 되거든요. 예. 그거는 어떤 연고가 효과가 있다고 보신 거죠? 그거는 금방 나아요. 제가 예, 야구 선수들 손톱 네. 발톱 사용. 멍들어도 낫고요. 아무튼 그거 제가 이게 주로 치료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 그거는 너무 쉬운 질환이에요. 예. 그래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하게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야구 선수들을 매일 만나니까요. 정말이에요. 예, 예. 예. 아주 그 어려운 거 아니고요. 네네. 너무 쉬운 한번 그럼 나중에 야구 선수 분들 뭐 협찬 조금 연고 한번 알겠습니다. 예, 예.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한의사 명의를 찾아라. 여러분께서는 지금 화상치료의 명의 한의사 자연재생 한의원 조성준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 2007년도에 아리랑 TV에서 네. 이 자연재생 한의원의 아. 치료가 좀 자세히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도 그럼 매체를 그때 좀 탄 셈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해서 연락이 오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아리랑 TV는 그래도 조금 국내 방송권이랑 조금 약간 다르더라고요. 아. 위치가. 그게 영어 방송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국내 방송들하고는 조금 그 자유스러운 그 권한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 그 당시에 이렇게 한방 치료를 자세하게 방영해 준 경우가 드물거든요. 아우, 그렇군요. 근데 자연재생 한의원 치료가 그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어요. 네. 맞아요. 예. 그 뭐랄까 자연재생한의원의 한 팀으로 진료하시는 원장님이 또 계시는데 아까 소개해주신 이진아 원장님, 네. 이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이 있는데 심재성 2도 화상을 유발한 쥐에서 화상주의 침 자극이 피부 재생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그래서 나왔고 2010년에도 SCI급 논문이 한 편 더 추가로 발표가 됐는데요. 환방 화상 치료에 대한 논문 같습니다. 역시 이제 명의들은 계속해서 이제 논문을 내는 예. 그런 모습들이 역시 그 지난번 명의 네. 이병희 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자연재생 팀도 네. 역시 논문이 이렇게 있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원장님? 일단 석사학위 논문을 심재성 2도 화상을 유발한 쥐에서 그 화상 주위의 침 자극이 피부 재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거기에다가 실험을 더 추가한 겁니다. 아. 추가해서 동일한 주제로 이제 SCIE 학술지인 번지에 그 해당 논문을 게재한 상태고요. 예. 화상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침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가 부족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침 치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실험한 논문이고요. 실험 결과는 그러니까 비교하는 그 대상은 침으로 치료했을 때와 양방 수분 드레싱제 듀오돔인데 듀오돔을 로 처치했을 경우 양자를 비교한 논문이고 침 치료가 화상 치료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좀 증명한 논문입니다. 네. 의미가 있는 논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침 치료를 좀 객관적으로 효과가 있다. 아하. 이것들 좀 밝혀낸 논문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현직 아나운서 김세원과 현직 한의사 유창길 원장이 함께하는 건강 팟캐스트 김세원과 류마지게 자가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상은 일단 후유증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흉터가 남게 되는 게 부모님들이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고 후유증은 어떤 게 있나요, 원장님? 이제 가장 많은 것이 흉터겠죠. 걱정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흉터가 있고요. 또 색깔이 변화하는 탈색되거나 아하. 색깔 변색 그리고 뭐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구축이 오고 기능 장애가 생기는 그런 증상 그리고 이후에 빨갛게 그 흉터가 생기면서 가려움, 2차적으로 유발되는 가려움이나 네. 통증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 경과한 지 오래된 화상의 이런 뭐 흉터라든지 이런 것도 화상 치료가 원장님께서 좀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흉터를 없애는 거는 회복시키는 거는 지금 불가능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어떤 치료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다만
조금씩 좋아지고 개선되는 게 있는데 네네. 이 흉터란 게 워낙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cm만한 흉터를 3cm까지 줄였으면 네. 이게 환자가 이걸 만족할 수 있느냐 없어지지 않는데 아하. 이런 좀 주관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가급적 좋아하는 지지만 네. 시간, 노력 뭐 이런 대비 네.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하. 잘 치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면 이 정도까지는 치료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걸 동의를 하면 치료는 합니다. 네. 그 앞서도 보통 양방병원 가면 14일 이후가 지나면 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하셨는데 14일 이내 어떤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환부가 제가 초기에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화상은 심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심하지 않는 화상을 잘 처음부터 치료하면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올 수 있어요. 아하. 근데 14일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보다 환부가 더 악화되는 경우, 예. 악화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 그러니까 시간 네. 이게 한 14일 정도 걸린다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14일 이전에 만약에 오시면 그래도 후유증을 최소화해서 잘 나올 수 있죠. 네. 자, 그럼 뭐 양방의 진료와 한방의 진료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좀 대비가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한방 치료가 가진 장점이 뭘까요? 원장님? 일단 양방 치료의 장점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가장 좋은 건 치료 기간이 짧을 수 있거든요. 아, 같은 네. 3도 화상이면 한의원에서는 60일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수술적인 처치를 하면 3-40일이면 아마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다만 한의원 치료의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치료 과정에서 통증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치료 드레싱 하는 과정에서 화상 이렇게 환부 드레싱 굉장히 아픈 통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한의원에서 하는 드레싱은 아프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통증 자체를 줄여주는 이런 큰 장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식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피부에서 살을 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떼어낸 부위도 반드시 이렇게 공엽으로 가는데 거기에도 흉이 남게 되는데 네. 그걸 하지 않아서 좀 좋은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 낫고 난 이후의 삶들이 구축이나 흉이 또 적고 네. 그러다 보니까 후유증이 적다 보니까 삶이 좀 질이 높아지는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네. 자연 재생의 의미입니다. 그렇네요. 예, 다른 피부에서 떼오질 않고 네네. 자연적으로 재생시켜서 회복되고 후유증이나 그 이후의 삶의 질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후의 삶의 질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저도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 이 화상 진료, 자연재생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화상 치료가 지향하는 지향 목표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치료할 때 안 아파야 되고요. 예. 치료 후에 후유증이 적어야 되고요. 치료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아하. 근데 실제로 많은 차이는 나진 않지만 저희가 가지는 장점이 결국은 네. 삶의 질을 높이는 아하. 그리고 치료 후에도 훨씬 더 치료 전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예. 이런 확률이 높아지는 치료라는 거죠. 네. 자, 그럼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화상의 상태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좀 선택해야 한다. 어떤 정도일 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화상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깊더라도 네네. 죄송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깊더라도 치료가 가능한데요. 아예 못하는 경우는 크게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 큰 사고로 질식이 되거나 예. 두 번째로는 스스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 반드시 양방 처치가 필요하고요. 아. 그리고 바이탈을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죠. 아. 무엇보다도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죠. 제일 네. 크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바이탈이라고 하는 거는 예. 혈압, 아. 맥박, 체온, 호흡수. 네. 예, 요걸 이제 바이탈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 생체 징후입니다. 바이탈 네. 사인. 생체 징후가 너무 불안정할 때는 그렇죠. 그렇죠. 양방 치료를 권유하시는 거고. 예. 왜냐면 그런 분들은 또 가면 중환자실이잖아요. 또 그렇죠. 입원이. 예, 예. 중환자실 입원이고.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신뢰를 해 주셔야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한의사 입장에서 저도 그렇지만은 예. 치료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치료를 못 해드린 상황이 있거든요. 예. 예. 신뢰를 느낄 수가 없다면 그 환자분이 저에게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 제가 치료해드리면 분명히 좋아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제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가 중요하죠. 사실 그걸 얻기 위해서 원장님도 가장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일부는 웃자고 한 이야기였고요. 네. 지금은 신뢰를 그러니까 한의원에 오시기만 하면 네. 정말 치료를 거의 95% 이상 결정합니다. 예.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어떤 설득의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네. 이렇게 느껴지죠? 네네네. 전한영 의장의 이러지 마십시오. 전한영 이게- 의장 출신의 그럼요. 예. 공부하는 학생도 다 불러내야 되거든요. 네. 아, 그런 정도의 설득력은 도서관 들어가서 다 나오라고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시험이 중요할 때냐 네.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에너지가 예. 있으시고 그 말에서 예. 진실의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95%까지는 안 되는데. 94.5% 아니에요? 아니 굉장히 높은 초진 치료율입니다. 예. 처음 오셨을 때 말이 이게 예.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실제로 통계를 내봤어요. 예. 그러니까 와서 치료를 받는 경우 안 받는 경우를 내봤는데 정말 한 95% 되는 것 같아요. 뭐 거의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예. 이거 치료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경우가 오히려 있고요. 아하. 오시면 대부분 치료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초진으로 왔을 때 사진 자료가 일단 있잖아요. 네. 그동안 정말 수천 건의 케이스 10년 동안 네. 비슷한 예후의 사진이 있을 거예요. 전에 그러겠죠. 비슷한 부위에 비슷한 정도의 화상의 사진 케이스를 네. 보여주시겠죠 아마. 그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 어느 기간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런 설명 같이 곁들여 주시면은 네. 아무래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됐죠. 네. 그러니까 90% 넘는 분들이 한번 조성주 원장을 뵈면은 치료를 들어가는 걸로 네. 보이네요. 역시 이제 수많은 그동안의 임상 경험들이 사례가 좀 많이 구축이 된 게 도움이 될것 10년의 같습니다. 시간이란 게 예. 이렇습니다. 이게 네. 누적이 되면은 점점 이게 쌓이죠. 그 조성준 원장님께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경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한의사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화상 치료에서 항생제 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화상 치료하면 누구나 걱정하는 게 감염이거든요. 예. 혹시 감염이 생기면 어쩌지? 뭐 이것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계세요. 네. 불안해하는 이유도 특히나 그런 거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화상 치료를 하면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10년 동안 화상 치료를 해왔냐 이렇게 그 의문을 가지시기도 하죠. 예. 근데 대부분의 화상 치료에는 항생제가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항생제가 필요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감염이 될 확률 자체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감염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생제가 필요 없냐라고 물어보면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필요할 때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항생제를 복용해야 될지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네. 감염도 전조 증상이 있어요. 네. 그것들을 잘 관찰해서 캐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용케 하고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요치 않다. 근데 이게 항생제를 써야 될 경우를 제가 가장 잘한다고 했는데 이제 거꾸로 말을 해보면 네. 항생제를 처음부터 계속 먹이면 이게 항생제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잘 몰라요. 아. 그리고 항생제 자체는 새살을 나게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세균과 감염을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새살을 나게 하는 것과 감염을 막는 것과는 전혀 또 다른 그렇죠. 문제거든요. 긍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부정적을 막는 거예요. 거꾸로 항생제를 계속 복용한다고 해서 감염이 안 생긴다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부를 잘 관찰하고 항생제 없이 치료를 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투여해야 된다라는 예. 이런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역시 이제 뭐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죠.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지난 명의 시리즈 때도 예. 항생제 얘기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생제를 365일 모든 환자에게 쓰다 보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다 쓰니까요. 예. 근데 항생제를 못 쓰는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한 상황일 때를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 예. 같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수술 여부 판단은 한의사가 잘 안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화상으로 인해서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가 또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수술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예.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게 필요한 이유가 다양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으면 안 나아서 꼭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근데 이제 특히나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좀 깊은 화상의 경우에 이렇게 오랫동안 쉬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에 빨리 복귀해야 되고 어느 직장에 한 달 맞아요. 병가내주면서 잘 치료받고 오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최대한 빨리 사회로 복귀할 필요가 있으면 수술하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수술해야 될 화상들과 안 해야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처음 보면 알아요. 근데 이건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하면 이 정도 걸리고 수술 안 하면 이 정도 걸립니다를 제가 구별을 해주는 거고요. 대부분은 수술하지 않고 잘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혹시라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료가 어려운 경우 예. 뭐 여러 가지 뭐 식사를 못하거나 자가호흡이 불가능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그 병원에서 처치를 받아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수술하지 않고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항생제랑 아까 연결되는 네, 거예요. 비슷한 뭐 수술을 365일 모든 환자에게 다 거의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화상 전문 병원에서는. 조성준 원장님은 수술을 하지 않고 항생제 없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도구가 없이 일종의 네. 사용 없이 치료를 하시다 보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 상황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이나 항생제랑 같이 연결되는 맥락입니다. 그렇죠. 예. 비슷한 예. 그러니까 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넓어지는 것 같은데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한의사 명의를 찾아라. 여러분께서는 지금 화상치료의 명의 한의사 자연재생 한의원 조성준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병원에서 화상 부위로 네. 관절 구축이 온다고 이 피부 이식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화상을 입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피부 이식 수술을 권하는데 안 하기도 그렇고 또 해야 하는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되게 애매한 그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수술을 안 하면 구축이 옵니다라고 거기서 그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 수술을 하면 구축이 안 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수술을 해도 구축이 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구축이 오고 수술을 안 해도 구축이 오니까 예. 이왕 최대한 빨리 환부를 좀 덮여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네네. 빨리 그냥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걸러서 들어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 번 수술해서 그냥 끝나버리면 사실 수술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예. 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하. 뭐 이렇게 그렇죠. 그 피부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 한 방으로 화상 치료하는 경우와 피부 이식 수술을 이미 받은 직후에 그 한방 화상 치료를 하는 경우 이건 어떤 차이가 좀 나는 건가요? 당연히 수술하기 전에 오면 네.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하지 않고. 예. 근데 수술 이후에 오시면 그거는 후유증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회복의 기능이 좀 확실히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식 수술을 하고 오면 뭐 제가 해줄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술 전에 예. 일단 한번 상담을 받거나 예. 이렇게 한번 그렇죠. 이렇게 해봐야겠어요. 최고 좋은 시기는 말씀드렸듯이 예. 화상을 14일 입고 14일 이전에 최대한 빨리 예. 사실 화상 입고 바로 오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오기가 좀 어려웠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14일 이내에 예. 자연재생 한의원 조성준 원장님을 일단 찾아뵙고 예.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와서 상담하는 게 뭐가 어렵나요? 그거 오면 제가 다 말씀드리는데 이거 가벼운지 이거 가벼워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요. 네네. 심해도 이 정도면 얼마 지나서 낫습니다. 저는 그냥 다 이야기를 해드린다니까요. 네. 멋있네요. 진짜요. 네. 예. 패기와 자신감 정말 아니 그게 데이터에 근거한. 저한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네. 저한테 오시면 네네. 이게 구축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10%도 20% 근데 거의 안 됩니다. 뭐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네. 저는 보면 이건 잘라야 됩니다. 저는 못 고치면 이렇게 해도 이야기하고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뭐랄까 구축이 옵니다. 이건 내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예. 내가 다 잘 고쳐요가 아니고요.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네. 아주 객관적으로 그대로 이제 전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래서 네. 이런 그 오랜 경험에 의한 예. 판단이 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들도 지인이나 가족의 화상 치료를 보내는 거예요. 조성준 원장한테. 그리고 페이스북에 보니까 네. 이렇게 응원을 받고 계세요. 한의사들에게. 그래요. 조성준 원장님 어떤 치료 사례나 글을 올리면은 네. 거기에 다른 한의사들이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 뭐 이 응원의 글들이 달려요. 예. 그러니까 기존 다른 한의사 선생님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또 받고 계세요. 아니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거. 페이스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사례는 그 손가락이 절단되는 아이의 사례인데요. 그거는 저도 10년 동안 볼 환자는 다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빠진 사례였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화상 때문에 손가락이 사실 절단을 하자고 해서 온 환자예요. 아하. 근데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한 10명 정도가 그런 케이스가 왔었는데 예. 이 아이는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손가락 끝이 다쳤는데 이제 그 전에 환자들은 10년 동안에 온 환자들은 뭐 절단하자는 환자들도 수술하지 않고 혹은 뭐 절단하거나 그런 것 없이 잘 고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도 뭐 잘 치료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손끝을 다치다가 보니까 돌도 아직 안 된 11개월 아이인데 5일 정도 지나서 손가락 끝이 괴사가 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색깔이 막 변하고. 그렇죠. 네. 보랏빛으로 변하고 예. 이거는 혈관이 막혔다. 그래서 이건 살릴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 절단을 하시라고. 근데 저는 절단을 못 하니까 절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병원을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 환자분은 지금 이미 절단을 하자고 해서 진단을 받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걸 안 자르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소견을 말씀을 드렸죠. 안 자르면 이게 점점점 괴사돼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뭉툭하게 그냥 안 잘라도 다 떨어져 나가서 소문 한마디는 못 살립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이 괴로울 것 같아서 저도 본 적도 없고 괴로울 것 같아서 그냥 좀 그 병원 가서 절단하시라고 했죠. 근데 예. 그냥 해보겠대요. 그냥 안 아프면 아이가 좀 덜 아파하면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또 이 했죠. 사례를 그 정말 사실은- 전국에 많은 한의사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낫기를 아니 바라고 근데 있고. 그게 중요한 게 네.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떨어져야 이제 제 괴로움도 끝나잖아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20일 정도 됐는데 이제 거의 다 떨어졌어요. 5분의 4 정도 떨어졌는데 예. 그 떨어질 때쯤 됐겠다 해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신기하게도 거기 약간 붙어있던 그 부위로부터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떨어졌던 손가락 끝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기적 아닌가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뭐지? 설마 이게 살아나려나? 그랬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손가락 끝이 살아나고 있고 이게 이미 이제 벌어졌지만 예. 이게 잘하면 다시 붙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지금 경과가 진행 중이고요. 예. 뭐 그 추후의 경과들은 다시 제가 뭐 다른 예.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드레싱 요법을 하고 또 원장님께서 그동안 쭉 하시던 요법 그렇죠. 이제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가 재생이 된다는 거 다 똑같아요. 예. 찰과상이 이게 화상이라는 측면이 아니고요. 네. 피부가 찢어지든 덮이든 이런 것들은 화상이든 찰과상이든 동상이든 욕창이든 예. 당뇨발이든 모든 게 낫는 그 과정들은 다 똑같거든요. 아하. 참. 예, 이게 참 좋은 결과로 예. 마무리가 잘 되기를 됐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기원해 보고요. 그 수포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수포를 살려야 한다는 의미 이게 좀 궁금한데요. 내 피부보다 좋은 조직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상으로 수포가 생겼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무섭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수포 생겼을 때. 물집이 이제 잡힌 건데. 예. 저 물집이 잡혀 있는데 이 물집 안에는 상처를 회복하는 물질이 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논문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는 껍질이 홀라당 벗겨져서 오는 경우가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잘 보존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잘 보존된 경우에 훨씬 치료 기간이 짧고 흉터도 덜 남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일부러 벗겨버리거나 벗겨진 부위는 반드시 흉이 남고 화상이 조금 진행이 돼요. 염증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걸 굳이 일부러 벗겨가지고 거기를 소독하고 다른 드레싱품을 붙이면 네. 사실은 상처 회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하. 적어도 저는 정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좀 제발 좀 이걸 일부러 벗겨가지고 아. 다른 드레싱품을 붙이지는 말자. 왜냐하면 내 피부보다 더 좋은 드레싱 제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살 안에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예. 벗겨내고 다른 걸 또 그 드레싱 제제를 붙여가지고 피부를 대신하게 할 이유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그게 좀 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다른 그 치료법 중에. 아. 이게 조성준 원장님 치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아, 네. 수포를 최대한 살려가면서 회복시키는 거. 그렇죠. 자연재생이죠, 자연재생. 예, 예. 그러니까 해보면은 차이가 나니까요. 왜 여기는 흉터가 생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쭉 조사를 해보면 반드시 수포가 벗겨진 부위가 흉이 생겨요. 네. 수포를 최대한 보존한 부위는 흉이 훨씬 덜 남습니다. 똑같은 그 화상이라고 할지라도. 네네. 물집이 크게 잡히면 물집은 터트려서 물집액은 최대한 좀 빼주되 아하. 그 껍질을 벗겨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집이 크게 잡히면 그것 때문에 통증이 많이 유발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배액은 해주고. 그렇죠. 수포액은 배액은 하되 수포 껍질은 벗기지 말라. 아. 이것만 지켜줘도 정말 최고의 그 응급처치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급처치 방면에서 그렇군요. 자연재생한의원에서 아이들이 손가락 화상을 입었을 때 손가락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시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고 손가락 사용을 금해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은 특히나 손가락 화상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잘 낫는다는 기준은 예.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아.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적절한 시기에 부목을 대줘야 돼요. 예. 이게 살이 손상돼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당겨져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살이 돋아나야 구축이 안 일어날 수 아하, 있어요. 예. 그래서 부목을 대서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감싸는 거고요. 네. 그것도 한 가지 그 다른 병원 혹은 상처를 처치하는 병원에게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인데 네. 정말 손가락 관절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처치를 잘하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부목을 대주는 그러니까 뭐 이런 처치 과정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방 아까 외과적인 제가 치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주는 거예요. 아하. 관절의 구축을 막기 위해서 예. 손가락마다 이렇게 되는 홈페이지에 보면은 첫 부목 요법 소개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주는 화상 치료와 동시에 대주면서 그렇죠. 스프린트를 이렇게 대주면 스프린트를 대주는 예,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대주면 그러니까 초창기엔 안 대줘서 사실 그 놓쳤던 부분이 있어요. 예. 아. 구부러졌다는. 언제든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어떻게 하면 덜 구부러지게 예.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나온 거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적정한 시기에 이렇게 대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적용이 돼요, 사실은. 아, 그래요? 염증이 강할 때 네. 손가락이 이렇게 구축되거든요. 오그라들거든요. 주먹이 이렇게 쥐어져 버려요. 예. 그럼 이런 부목 같은 거나 보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일단 펴준 상태로 유지를 하면은 구축이 덜 되고 관절 변형이 덜 되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원장님 그럼 제가 질문 또 이제 하나 이거랑 연결해서 드리면은 네. 화상 치료를 하는 도중에 네. 그 손가락 같은 관절이나 뭐 무릎에 화상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관절에 화상이 있을 때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비후성 반응이라고 떡살이 예. 생기는 케이스를 보면 큰 근육 주위로 많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분간 그러니까 이게 근육을 운동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예. 수축하고 이렇게 이완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러다 보면은 떡살이 생기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관절을 최소한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요. 이게 화상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보통 구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까지는 최소한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예. 이야기하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도 염증 발생해서 염증이 예. 심할 때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고 그리고 염증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면은 예. 그때부터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걸로 보이고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화상 치료하는 이 내용 중에서 화상 입었을 때 찬물로 식혀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더운 물에 담궈주는 게 좋은가 이게 네. 어떤 모 아이 키우는 모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모 한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3도 화상을 입었는데 뜨거운 물에다가 매일 1시간 손을 담근 이후에 빠른 속도로 화상이 호전됐다. 이런 얘기를 한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람에 예. 이게 상당히 좀 어떤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아하. 이 아이키오이 카페에서 주장하신 한의사 선생님의 지금 이 의견, 화상 입었을 때 오히려 더운 물에다 넣어서 빨리 회복된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원장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사실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봐요. 예. 찬물로 식히든 뜨거운 물로 담그든 간에 화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큰 애우 차이가 아하. 없다라고 보는 일단은 첫째는 보고요. 그러니까 가벼운 화상의 경우에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뜨거운 물에 담가서 이를테면 일주일이면 나았다. 근데 찬물에 담궜는데 8일이면 나았다. 이거는 사실 일주일이든 8일이든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이제 3도 화상이라고 정의 내린 부분에 그게 대해서는 맞나요, 진단이 근데? 진단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진단이 틀린 부분이고 3도 화상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보기 힘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흘려서 3도 화상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치료를 잘못해서 3도 화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걸 막 입었는데 3도 화상이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접근 방법 자체는 큰 문제는 없지만 이 3도 화상이라는 진단 자체가 좀 의문이네요. 그렇죠. 3도 화상이라는 진단은 좀 틀렸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운 걸 먹었는데 네. 입이 너무 화끈거려요. 근데 뜨거운 물 마셔도 화끈거리는 게 줄죠. 그렇죠. 찬물 마셔도 주는데 예. 어떤 사람이 뜨거운 물 마시면 5분이면 되고요. 찬물 마시면 7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예. 근데 둘 다 낫는단 말이에요. 아. 낫는데 왜 굳이 아프게 낫냐 이거죠. 예, 뜨거운 예. 물 먹으면 더 맵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 가벼운 화상은 통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자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걸 가지고 이제 아동을 학대한다. 네. 이렇게 접근하는 그 의견들이 있어요. 네. 아. 근데 저거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들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병원에서도 사실 화상을 치료하는 경우에 식염수로 이렇게 소독을 네. 식염수로 씻어요. 네. 그 과정이 아프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제 항생 연고도 바르면 그 과정도 아파요. 굉장한 통증인데. 굉장한 통증들이 발생하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그 치료 과정을 가지고 아동을 학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사실 저는 그런 드레싱 방법도 반대합니다. 예. 일단 이건 논란이 잠재워질 것 같네요. 네, 조성정 확실하게. 원장님 가장 권위자의 맞습니다. 평가와 멘트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대한 모든 것 김세원과 류마직의 자가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전신 화상의 치료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참 전신 화상 생각만 해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치료 사례인가요, 원장님? 원장님이 이제 치료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네. 대표적인 것만 오늘 좀 몇 개 좀 아. 들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예. 전신화상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사실 전신화상을 처음으로 접한 게 2008년이었어요. 예. 제가 전신화상을 처음 접한 게 2008년이었고 상당히 좀 초창기에 속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초창기에 속했는데 네. 그 환자가 그 공항에서 폭발 아. 사고가 나면서 그렇게 뛰다가 예. 이제 그 열기 때문에 전신에 화상을 입었던 경우고요. 저는 그런 환자들을 제가 치료해 보자고 하지 않아요. 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아예 하고 못하겠다고 하시구나.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 3, 4일 정도 지나서 바로 이제 전신 이식 수술 앞두고 예. 보호자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되든 받아들일 테니 꼭 치료를 해달라. 근데 저는 못하겠다고 계속 극구 거부를 했죠. 예. 근데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예. 그냥 사제 앰뷸런스를 타고 그냥 밀고 들어오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서 전신에 이렇게 미라처럼 붕대를 하고 이렇게 링거액을 3개 꽂고 이렇게 그 한의원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학병원 가면 치료는 일단 뭐 그냥 방법이 없겠네요. 그냥 중환자실에서 예. 바로 온 건데요. 예.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의식은 있었고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예. 그러니까 호흡도 가능했고 네네. 먹는 것도 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이 환자를 딱 보는데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처음에 치료를 할 때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붕대를 하나씩 풀고 하나하나를 보면, 그러니까 8이면 8만 보면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전신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그 부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2시간 정도씩 치료하고 밤 됐는데 무섭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이제 피부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얼굴이든 몸이든 많이 다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과정들을 그 겪으면서 보호자의 간곡한 그 요청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좀 그런 게 있었죠. 이 환자를 치료할 것인지 보낼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환자를 보내면 난 다시는 전신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버텨보자. 버텨보자고 해서 생각을 했죠. 근데 생각만큼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정말 죽을 수 있는 환자였고 처음 보는 그 사안이었기 때문에 논문들을 뒤졌죠. 예. 근데 논문에는 무서운 말만 써져 있어요. 전신 50% 환자의 심재성 2도나 3도가 끼면 죽으락률이 뭐 60%가 넘어갑니다. 막 이런 통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제가 그렇다고 저희가 뭐 이렇게 바이탈 사인을 체크할 만한 기계도 없고 그래서 당직을 서면서 그 거의 1시간마다 한 번씩 내려와서 이렇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실제로 심정지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 올 그러니까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체크하고 저는 이제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이렇게 사망하시면 안 죽어버리면 되니까. 사망하시면 엄청난 게 제가 책임져야 될 그렇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한 2주 보초 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잠도 오지를 않아요. 그냥 예. 너무 뭐 막 그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계속 버텼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이 가피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뭐 부었던 몸도 깔아앉고 살도 살기 시작하고 의식도 또렷해지고 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 겪었던 그 전신 화상이 너무 힘든 화상이었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자신감이 좀 생겼죠. 그리고 뭐 지금도 이제 오면 두렵겠지만 그리고 굳이 제가 치료하겠다고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도 이제 한 10여 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1년에 한 오셨어요? 명꼴로 오세요. 그러면 그 치료 과정에서 예전보다는 좀 덜 두렵죠. 예. 그러니까 큰 산을 한번 넘으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부터는 뭐 그 이하의 환자분들은 정말 더 잘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더 자신감 있게. 좀 자신감보다도 좀 덜 두려움. 예. 이게 왜냐하면 큰 두려움 상황을 한번 이겨내셨기 때문에 예. 환자분을 겪으셨기 때문에 사실 유창희 원장님도 그 루푸스 환자분 완치하시고 나서 그렇죠. 자신감 얻으셨다고 하시던 기억이 있는데. 어려운 환자를 한번 낫게 해드릴 때마다 예. 그게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이유를 보는 것이에요. 예. 끝까지.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을 극복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참 어떻게 보면 쉬워지는 거죠. 환자분들 왔을 때 네. 그냥 그분보다는 가벼우니까. 네. 예. 네. 자, 아무튼 이런 경험들이 지금의 원장님을 만드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 화상 환자들은 화상 부위를 어떻게 위치하게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화상 환자분들이 취해야 할 좋은 자세가 있나요? 일단 안 아파야 되잖아요. 예. 저는 항상 모든 치료는 안 아파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인데 예. 아니 피가 몰리면 아파요. 아. 묵신거리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좀 최대한 덜 몰리게. 네. 뭐 이렇게 환부를 심장보다 높게 해준다든지 쉴 때 다리를 좀 들어준다든지 예. 뭐 이런 자세들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 식이요법도 분명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먹으면 좋은 음식, 먹지 않아야 할 음식 뭐가 있을까요? 일단 모든 걸 잘 먹어야 돼요. 예. 영양 섭취를 잘해야 그렇죠. 되고. 잘 먹고 잘 자야 낫고요. 예. 못 먹고 못 자면 안 낫고요. 잘 먹고 단백질, 섬유질 잘 먹고 예. 뭐 먹었을 때 열나는 것들 있죠. 예. 술이나 뭐 매운 것이나 이런 아. 것들은 몸의 열기를 좀 유발하는 것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화상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단백질, 섬유질 잘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류마티스 예. 관절염이랑 것도 좀 비슷하네요. 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소모성 질환이다 보니까 예. 근육량 빠지는 분들은 잘 드셔야 되거든요. 아. 단백질 잘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 예. 다만 염증이 있으니까 류마티스 관절염도 염증을 유발하는 열나는 거 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홍삼입니다. 홍삼. 네. 맞아요. 화상도 홍삼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홍삼도 화상이나 염증성 질환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예. 들면 이걸 모르고서 막 드시다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몸에 좋다고 예. 하니까. 화상은 아무래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속에서 화상을 예방하려면 어떤 좀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게 참 아까도 말씀 들어보면은 다 환자분들마다 사연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죠? 예. 아까 공항에서 어떤 폭발 사고 자기가 뭐 의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요리하다가 또는 아기가 어떻게 잠깐 한눈판 사이에 화상을 입거나 예. 참 그 상황들 보면은
방법이 없어요. 참 어떻게 예방한다라는 게 그렇죠. 참 의미가 없네요.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되는 부분. 근데 예. 이제 우리가 놓치는 게 예전에는 이제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식탁보를 아직도 쓰는 데가 있거든요. 아, 식탁보. 저는 식탁볼은 적어도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 미끄러지면서 그냥 이걸 잡고 아이들이 이렇게 쓰려고 하잖아요, 보통. 예, 잡기도 하고 하면 이 뜨거운 게 주로 올려져 있죠. 예. 이제 이게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리고 그런 사례가 많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아이들은 잡고 뭔가를 당기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커피포트가 보통 여기서 있고 콘센트가 아래에 있잖아요. 예. 콘센트를 잡고 이렇게 하다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 전기 전열용품들은 정말 콘센트까지 고려해서 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방법은 없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이거 식탁보를 일단 없애야 되겠고. 식탁보는 그죠? 없애야 돼요. 그리고 식탁보는- 전기 콘센트도 위치를 좀 그렇죠. 올려야 되겠어요. 올려야죠. 애기들 안 닿게. 예, 안 닿게 올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게 근데 굉장히 많아요. 돌쟁이 아이들 이게 뭐 젓가락 이렇게 콘센트에 넣어가지고 쑤시고. 전기 화상을 입는다든가 이렇게 많기 예. 때문에 아래에 있는 걸 사용할 때는 마개를 막아두고요. 그리고 가급적 콘센트도 좀 그 네. 위에 있는 게 위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식이 좀 그 바뀌어서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그런 쪽으로 신경 상당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주로 이제 아기를 봐주시는 분들이 사고를 내잖아요. 예. 이렇게 환자가 왔을 때 이렇게 그 할머니 두 분이 오시면 어느 분이 이렇게 그 사고를 냈는지 그냥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러겠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아기를 봐주시는 분이거든요. 예. 얼마나 그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애기를 봐주시다가 죄인이 돼버려요. 그렇죠. 죄인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사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거고 누구나 이렇게 그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렇지 않기를 정말 그 예. 이렇게 보호자단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일단 예. 그 우리 한의원에 왔으니까 네. 수습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수습을 잘하자. 예, 맞습니다. 예. 화상을 당하자마자 응급처치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는 건데요. 예. 그냥 일단 흐르는 물에 좀 씻자. 아. 그 주변에도 이렇게 더러운 게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깨끗이 하고 약국이 있으면 예. 바셀린이나 화상꺼즈를 좀 바르자. 예. 그리고 의료기관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참기름이 참 좋아요. 아, 이게 꼭 그래요? 이렇게 뭐 민간요법이 아니고요. 예. 모든 그 연고를 만드는 그 데는 오일이 들어갑니다. 예. 예. 어떤 오일을 베이스로 할 것인가가 그 중요하고요. 아하. 흔히 구할 수 있는 게 참기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기름 먹을 수 있는 참기름은 바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참기름 발라서 환부를 보호하고 혹시라도 수포가 생기면 벗기지 절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냥 예. 의료기관으로 가는 게 좋고요. 수포가 네. 안 생기면 대부분 다 가벼운 화상이니까 이 정도에서 다 처치가 가능하고 예.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수포 벗기지 말 것. 네. 그리고 그냥 좀 참기름을 잘 바르거나 네. 바셀린을 잘 바르고 보호할 것 환부를 이 정도면 훌륭한 그 응급처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그리고 있죠. 자연재생환으로 그렇죠. 아, 택시 타고 네. 가주세요 하시면 바로 되겠네요. 세 번째는 네. 자연재생 한의원으로 네. 14일 내에 네. 빨리 가서 네.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원장님과 함께 오늘 화상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한의사 명의를 찾아라. 여러분께서는 지금 화상 치료의 명의 한의사 자연재생 한의원 조성준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원장님과 함께 오늘 화상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 자연재생 한의원에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어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화상뿐만이 아니고요. 예, 그 당뇨성 족부궤양이나 예, 뭐 욕창, 찰과상 뭐 이런 모든 상처가 난 피부가 회복되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 기전도 다 같으실 텐데 치료하신 기전이 그렇죠. 당뇨병성 궤양이나 네. 욕창이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근데 보면 다들 그 뭐 당뇨발이 악화돼서 절단되는 원인을 당뇨발이다 이렇게 그 규정하고 그걸들이 악화가 되면 절단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물론 혈관이 막혀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냥 대부분의 규정을 그렇게 경우는 해버리는군요. 네, 예. 처치를 잘못해서 악화되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상처 치료를 잘 관리하는 게 결국은 그렇게까지 진행되지 않고
그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처 치료의 기준을 좀 바꾸고 싶어요. 아, 주류가 네.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예. 상처 치료를 잘하면 대부분의 그 피부의 상처들은 잘 나을 수 있다. 그래서 한의학이 예. 거기에 앞장서고 싶다. 자연재생 한의원이 거기에 앞장서고 싶다는 그 욕심이 있고요. 예, 예. 가능하다면 수년 내에 병원급으로 좀 확장을 해서 예.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고 싶어요. 예. 앞으로 이제 신논현역에 자연재생 한의원 병원이 높게 이제 세워지겠네요. 네. 지금처럼 해나가시면 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상뿐만 아니라 예. 피부 상처 회복에 관련된 모든 피부 전문 어떤 질환, 아하. 피부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치료로서 예. 자리 잡아가시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아, 저는 아까 그 전신 화상이라든지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그 당직을 서셨던 모습들이 보지 않았어도 참 눈에 좀 그려지죠. 선하게 그려지는 것 진짜 같습니다. 무슨 영화나 예.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의사의 모습 있잖아요. 예, 진짜 예. 그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그 오늘 숨어있는 한의사 명의 화상을 치료하시는 한의사 자연재생한의원의 조성중 원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 김세훈과 류마직의 자가용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요.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 참여 방법을 안내드리죠. 자가용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이나 질문, 청취 소감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질문이나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분을 선정해 유창길 원장님이 감수하신 류마티스 걱정마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드리죠. 이메일 주소 ra7575 네이버닷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ra7575 네이버닷컴이고요. 또는 검색창에 내사랑 류마티스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유창길 원장님의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인데요.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 상단에 팟캐스트 자가용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김세훈과 류마직의 자가용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요. 조성주 원장님. 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지금 나오셨는데 초반엔 좀 떨리신다고 하셨는데 말씀 잘하시던데요. 전혀 뭐 떨리는 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많이 긴장했고요. 예. 그래도 편안하게 대해 주셔서 네. 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오늘 소감이 뭐 편안한 그 내용이셨는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이 정말 더 널리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 원장님께서 진료하시는 환우들도 오늘 방송 좀 들으시고 더 좀 확신을 가지고 진료를 받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자들이 의사를 대할 때 예. 저는 항상 말하지만 환자는 충분히 물어볼 권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다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오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걱정하지 마시라. 예. 제가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예. 그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상 치료 분야에 있어서의 예. 정말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의계의 민정수석으로서 오늘 정말 조성주 원장님 섭외를 네. 제가 정말 잘했다. 아, 지난번에 인터뷰 하면서도 말씀 좀 나눴지만은 네. 오늘 실제 방송에서 또 말씀 쭉 들으면서 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군요. 제 자신에 대해서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네. 제가 제일 헌신적으로 환자분들한테 하는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한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8년간 진짜 환자 예. 옆에서 잠을 자면서 돌보아 오신 그 노력, 진짜 숭고한 예. 의료인의 자세 정말 배울 게 많았고요. 예. 정말 제가 민정수석으로서 보람 있는 아. 네,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직업인의 감정으로 봐서는 저도 내 직업에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아직까지 원장님만한 그 숭고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아까 주류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말씀 이제 해주신 거 있는데 예. 한방치료 가능성을 화상에 대한 한방치료 가능성을 조성주 원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네.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치료만 하고 환자분들 곁에만 있다 보니까 예. 알리는 거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알리는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서 예. 화상치료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좀 한방치료의 장점을 좀 널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논문도 발표해 주셨지만은 네. 앞으로도 계속
치료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객관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결과를 가지고 계시니까 예. 논문 발표해 주시고 책도 좀 이렇게 출간 좀 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조성준 원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 후배 한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은 한의사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후배 예. 한의사들로. 야, 화상 치료를 하면서 한의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 저 길이 과연 뚫릴까 앞으로? 과연 계속 이어질까? 선구자죠. 그러니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성준 원장님을 굉장히 많이 한의사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이 새로운 어려운 분야의 개척 분야의 선구자인데 네. 이것을 과연 한의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조성준 원장님께서 꼭 계속 포기하실 일은 없겠지만은 계속 앞으로 꼭 이어가 주시길 바라고 조성준 원장님이 앞으로 계속 진료를 이어가시고 예. 또 병원급으로 가신다든지 앞으로 계속 성공의 길을 가실 것 같은데 예. 그의 길이 결국 한방치료 영역의 확대입니다. 아하.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제 화상 치료하면은 예. 양방의 치료와 한방 치료를 동시에 떠올리면서 14일 내에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그 건물에다가 중심에 들어가서 했던 그 팩이 와 그게 오늘의 이제 원장님 믿게 하는 게 예.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한방 양방의 어떤 의료 영역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건 화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고로 화상이 발생됐을 때 그 환자분에 대한 화상 환자분에 대한 삶의 질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꼭 주류의 치료로서 자리 잡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네. 무엇보다도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선택지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근데 저마저도 없으면 다 수술을 해야 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그래도 그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화상 치료 시작하셨을 때 그분이 결국 그런 선택지를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작을. 그렇죠. 원장님은 그걸 거죠. 이어가시면서 예. 정말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95%까지 이르시는. 사실 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네.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 그 예. 어디까지 해보지 이게 저의 그 만족도와는 또 별개로 또 네. 보람과는 별개로 뭐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다만 그때도 그 제 판단을 대신 내려주는 건 환자일 것 같아요. 아. 환자의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예.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감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나누는 그 힘, 그러니까 뭐 대화인데 거기에 네. 격려와 응원들이 되게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힘으로 제가 아무튼 열심히 버티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예. 열심히 알려서 좋은 예. 그 의료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저희 자가용도 원장님의 앞으로의 그 가시는 길, 또 숭고한 그 길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김세현과 류마직의 자가용 조성준 원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기를 리마티즘 분야 스타 한의사 yeah. 함께하는 MC 아나운서 김세원 유창길과 김세원이 함께하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리마티즘에 대한 모든 이야기 이제 100세 시대 불러 장생 원한다면 자가용을 들어봐 yeah. 궁금한 걸 내게 물어봐 yeah. 지금부터 시작해 건강 바이블 리마지기 자가용 용